저희 프레스룸이 선정한 오늘의 화제 인물들을 살펴보는 프레스인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국 사퇴를 촉구하던 장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작심한 듯 자녀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아들의 국적을 공개하면 끝날 논쟁이라며 나 원내대표 아들의 국적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걸까요? 홍 전 대표는 이것을 총질이라고 철없는 비난을 하니 이제 당 문제 거론은 그만둔다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오늘의 프레스인 제 갈 길 바쁜 야당 의원들을 자세히 다뤄봅니다. 홍준표, 나경원, 황교안. 요즘 조국 장관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분들입니다. 유호정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에 대한 저격을 이제 안 하겠다,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연일 SNS를 통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내부 총질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 내부 총질이라는 민경욱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제 꺼낸 얘기예요.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홍 전 대표가 이전부터 이제 당 문제에 대해서 SNS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당 내부에서는 뭐 저격수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삐지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내 딴에는 당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여당에서는 이 분열이라 그러고 야당에서는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이제는 난 안 할란다. 당신들끼리 잘 해봐라. 뭐 이런 뜻이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이 홍 전 대표가 저격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민경욱 의원이라기보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오늘 아침 회의석상에서도 조목조목 자신의 아들이 원정 출산이 아니다. 또 외국 국적, 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만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다닌 건 아니다. 대학교 그 클럽에 다닌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박을 좀 내놨는데 그 내용은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원정 출산 의혹과 아들의 국적 의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는 언급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최근에는 해당 그 산후조리원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내가 아들을 낳은 거는 1900년대다 이러면서 의혹을 확실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증거를 내는 것은 아니고 말로 원정 출산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 홍 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거다. 이 과정도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김태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티브 잡스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제였죠. 그 자유한국당의 이 비전을 발표하러 나온 자리에 이 복장이 좀 화제가 됐어요. 이게 복장을 보면 지금 그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발표할 때 나온 이런 복장하고 좀 똑같아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 어제 이제 발표회장을 취재한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발표회장 자체가 황교안 대표의 이런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 객석에서는 황교안 뭐 이름이 연호가 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요즘 그 황교안 대표 보면은 뭐 황불인너 이번에 뭐 황티브 잡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별명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티브 잡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우리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급성 심근 경색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습니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만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 변신, 황티브 잡스, 젊은 층에게 인기 많은 스티브 잡스를 흉내낸 것이다. 또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빗대서 민부론이다.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이겠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전 다 읽었어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이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2030년을 설정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뭐 아니면 뭐 중산층 70%. 좋은 얘기예요. 뭐 여러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만 우리 정부에도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얘기고 야당에도 주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발 좀 제시를 해달라. 그 대신 실현 방안도 같이 좀 내달라. 그러니까 어제 당장 이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지적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 오늘 간담회를 했지만 간담회에서도 속 시원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자, 부정적인 측면 얘기하자면 황교안 대표는 정말 180페이지 이상의 민부론이라는 조목조목 경제 얘기를 담은 이런 중요한 발표를 마치 정치 공세를 퍼붓듯이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심근경색이라든지 또는 뭐 코드블루라든지 대한민국이 지금 뭐 실신 상태라든지 이런 얘기들로만 치장이 되다 보니 경제 얘기를 정치로 그냥 전환시켜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겉모습만 보고 네티즌이든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는 저렇게 변죽을 울리는 지적을 하는 거죠. 황 대표가 한 얘기들 중에 정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채택할 만한 거는 어떤 건지 또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 중에서 틀린 대목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쏙 사라지고 저렇게 겉모습만 남은 건 바로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모는 스티브 잡스를 닮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애플 아이폰이라고 하는 혁신을 내놓은 것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면요. 오늘 만약에 한국당이 내놓은 어제와 오늘 내놓은 것 중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이러이러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들 299인 이하 내년에 확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니 이거 시행을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의 민자도 안 보였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거에 다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